안녕하세요. 어서맨즈입니다. 이번에는 지금 보고 계시는 버즈 케이스를 만들 거예요. 이 버즈 케이스는 제가 3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아직 똑딱이는 괜찮고, 그리고 뒤에 달아놓은 이 고리도 아직 해지지 않고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 끝에 마무리가 조금 사용감이 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실로 하나 떠보려고 합니다. 이 버즈 케이스는요, 짧은뜨기만으로도 충분히 예쁜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재료 소개를 하고 같이 한번 떠보실게요. 먼저 사다리꼴 모양의 바닥을 만들어 줄 거예요. 사슬 10개로 시작할게요. 사슬 10개 모두 뜨셨으면 이제 한번 1단을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코산에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근데 코산이 어딘지 한번 확인해 보고 갈게요. 사슬을 살짝 돌리면 보이시는 바로 여기, 볼록한 바로 여기, 이곳에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짧은뜨기를 코산에다 하면 아주 끝마무리가 깔끔해지거든요. 마지막 코는 기둥코기 때문에 건너뛰고 끝에서 두 번째 있는 코산부터 코바늘을 넣어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해볼게요. 바닥은 탄탄하게 모양을 잡는 게 좋기 때문에 손땀을 촘촘하게 해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버즈 케이스를 완성하고 나시면 화려한 기법이나 무늬 없이도 충분히 이쁘게 소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이번에는 저와 손땀을 일정하게 떠보는 연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짧은뜨기를 끝까지 해주시고 돌아올게요. 마지막 코까지 모두 다 떠주시고요. 기둥코 사슬 하나 올리면서 2단 시작할게요. 편물을 뒤집어서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줄임을 한 번 해서 9코로 시작한 코를 8코로 만들어 줄 거예요. 한 중간쯤 5번째 코에서 코줄임을 한번 해볼게요. 짧은뜨기 하듯이 코바늘에 실을 걸어와 주시고요. 바늘에 실이 2개 걸려 있을 때 한 번 더 옆코에 가서 실을 주워 올게요. 그러면 바늘에 총 3개의 실가닥이 걸려 있을 건데요. 이때 모두 통과시켜서 2코를 한 코로 모아 떠줍니다. 아래를 보시면 2코가 한 코로 모아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줄게요. 코줄임을 하고 나니 살짝 모양이 앞으로 좁아졌죠. 계속해서 3단 기둥코 사슬 1개 떠주시고요. 편물을 뒤집어서 짧은뜨기 쭉 해주실게요. 이번에는 코 줄임 없이 모두 8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진행을 해주세요. 이렇게 단을 올리면 올릴수록 사다리꼴처럼 좁아져요. 4단 기둥코 올려주시고 편물을 뒤집어서 이번에는 아까는 8코였는데요. 코줄임 한 번 더 해서 8코에서 7코로 만들어 줄게요. 이번에도 한 중간쯤 한번 코줄임을 해볼 건데요. 셋, 넷, 4코까지 떠주고 코줄임 해볼게요. 아까와 같이 짧은뜨기 하듯이 코 하나 걸어와 주시고요. 바늘에 실이 2가닥 걸려 있을 때 옆코에 가서 실 한 번 더 주워 오시고 바로 3가닥 모두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코 줄임 한 번 했고 나머지 2코는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해서 총 7코로 마무리 해볼게요.
4코로 시작한 너비가 7코로 줄어들면서 사다리꼴 모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테두리를 돌아가며 짧은뜨기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줄게요. 코바늘이 걸려있는 마지막 코와 같은 위치에 짧은뜨기 한 번 더 해서 모서리에는 코늘림을 해줄게요. 앞으로 모서리마다 코늘림을 할 거니까 모서리마다 같이 포인트 잘 잡아서 진행해 볼게요. 7코에서 한 코를 더 떠줬기 때문에 8코가 되었고요. 그렇게 바로 옆면으로 넘어와서 한 단에 한 번씩 총 짧은뜨기 2번 더 해주실게요. 아까 모서리에 코늘림으로 해줬었던 부분에 한번 단수링을 걸고 넘어갈게요. 옆면에 짧은뜨기 2번을 하고 나니 아랫면에 모서리까지 오게 됐어요. 모서리마다 코늘림을 해서 둥글게 넘어가 줄 건데요. 이번에도 역시 코늘림을 해볼게요. 같은 자리에 총 3개의 짧은뜨기로 둥글게 만들어 줄 건데요.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먼저 한 코 넣어 주시고요.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한 번 더 넣어 줄게요. 그리고 윗면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짧은뜨기를 하면 이렇게 둥글게 자연스럽게 옆면에서 아랫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한 코에 한 개씩 짧은뜨기 7번 해주시면 돼요. 일곱 코 다 떠주시고 보시면요, 이렇게 라운드로 처리가 돼서 마무리가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다 뜨고 보니 이제 마지막 모서리까지 도달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생겼던 그 잔여실은 뒤로 감춰가며 떠주실 거고요. 마지막 모서리니까요, 이번에도 아까와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3코로 코늘림 해주실게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한 단에 한 단씩 옆면에 짧은뜨기 2번 해주시고요. 아까 단수링 걸어둔 곳이 코늘림 2번 했던 곳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짧은뜨기로 코늘림을 해줄 건데요.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2번이었으니 반대 방향에도 마지막 코 같은 자리에 한 번 짧은뜨기 더 해주고 이제 실을 길게 남겨놓고 잘라서 정리를 해줄게요. 뒷바늘에 실을 띄워서 요리조리 넣어가며 잔여실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가위로 잘라줄게요. 이렇게 보니 살짝 앞으로 좁아지는 사다리꼴 모양인 게 보이시죠? 이제는 바닥은 다 뜨셨으니 케이스가 들어갈 공간 앞쪽 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는 앞쪽 면을 떠야 되는데요. 저희가 모서리마다 코늘림을 각각 해줬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코로 시작하는 왼쪽,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려봤을 때 아랫면에도 역시 3코, 그리고 다시 돌려봤을 때 윗코는 2코, 그리고 반대쪽도 2코. 앞쪽 면은 3코로 시작했던 왼쪽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실을 놓아 주실 때는요, 3코로 시작을 했었던 왼쪽 면 쪽에 실을 놓아 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방향처럼 뱅 돌아가면서 반대쪽까지 떠 주실 거거든요. 3코, 코 늘림했던 코들 중에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코부터 바로 앞면이 시작이 될 거예요. 이때 코 전체를 떠주시는 게 아니라 반코만 걸어서 이랑뜨기로 옆면으로 올라갈 건데요. 위에는 반코만 걸어오지만 튼튼하게 떠야 하니까 반코 걸어주시고 그 아래에 있는 실까지 바늘을 깊숙이 찔러 넣어서 실을 가져와 주실게요. 그렇게 짧은뜨기 준비를 해주시고요. 지금부터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코 줄임이나 코 늘림 없이 이랑뜨기로 짧은뜨기를 쭉 15번 해주시면 되고요. 반코 걸어주실 때는 아래쪽에 있는 실까지 깊숙이 찔러 넣어서 튼튼하게 이랑뜨기로 해주세요. 그러면 쭉 뜨고 같이 다시 만나실게요. 쭉 뜯다 보니 반대쪽 3번 코 늘림해준 곳까지 왔어요. 반대쪽과 같이 3코로 늘림해줬었던 첫 번째 코까지만 앞면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랑으로 짧은뜨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앞쪽 면이 살짝 굽어지면서 모양이 잡히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2단 시작할게요. 샷을 하나 올려주시고 편물을 뒤집어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주세요. 2단은 배속 진행 없이 한번 같이 떠볼게요. 버즈 케이스는 짧은뜨기가 일정하고 균일하게 나와야지 모양이 아주 예쁘고 틀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랑 손에 힘 빼시고 손땀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연습을 한다 생각하고 같이 떠볼게요. 그리고 지금 진행하시는 과정을 총 10단까지 반복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 손에 힘 빼고 천천히 한번 같이 떠볼게요. 10단까지 뜨고 같이 돌아오실게요. (10단) 마지막 코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코까지 와서 한번 모양을 볼게요. 이렇게 보니 케이스가 들어가기 충분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케이스를 보면은 케이스를 놔두면 이렇게 딱 빈 사이즈가 나옵니다. 오목하니 예쁘게 모양이 나왔죠. 앞면 마무리 할게요. 실 적당히 늘려 잘라주시고요. 돗바늘에 실을 끼워주시고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며 통과해가며 실 마무리를 해줄게요. 앞면 마무리로 테두리 부분을 짧은뜨기로 빙 둘러줄 거예요. 테두리는 깔끔하게 할수록 모든 뜨개 소품의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바닥과 옆면이 이어지는 1단의 머리코부터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실을 걸어 통과에 묶어주시고요. 앞면 떠주었던 매 단마다 짧은뜨기를 꼼꼼하게 넣어주세요. 코너 부분까지 짧은뜨기로 쭉 떠주시면 됩니다. 옆면에서 위쪽으로 넘어가는 코너 부분부터는 위쪽을 빼뜨기로 해줄 거예요. 짧은뜨기를 하면 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높이의 변화 없이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는 겁니다. 일정하게 빼뜨기를 해주세요. 다시 반대쪽 코너로 넘어가는 마지막 코부터는 짧은뜨기로 끝까지 쭉 떠주시면 됩니다. 앞면 위쪽만 빼뜨기로 해주시고 나머지 양쪽 면은 짧은뜨기로 해서 마무리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끝까지 쭉 뜨고 다시 만날게요.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빠짐없이 해주시고요. 실을 잘라서 다시 돗바늘로 정리를 해줄게요. 꼼꼼하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며 통과해가며 실을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쪽에 남아있는 튀어나온 실들도 꼼꼼하게 정리해 줄게요.
이렇게 살짝 볼록해진 모양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제가 이 모양을 찾으려고 프루시오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모양 이쁘게 나와서 마음에 들어요. 이제 뒷면을 떠줄 건데요. 세 코늘 했던 첫 번째 코는 앞쪽 면이랑 이어지고요. 두 번째 코부터 뒷면으로 활용할 거예요. 두 번째 코에 코바늘을 넣어 실을 가져와 고정시켜 주시고요. 고정시켜준 자리부터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빙 둘러가며 총 11번 해주실게요. 앞면은 이랑뜨기로 바닥과 앞면의 경계선을 잡아줬지만 뒷면은 이랑뜨기 없이 짧은뜨기만으로 떠서 경계선 없이 쭉 이어질 거예요. 이제 짧은뜨기로 21단까지 반복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사슬 하나로 늘 단 올려주시고요. 짧은뜨기로 11코 쭉쭉 계속해서 반복해 떠주실게요. 21단까지 다 같이 뜨고 돌아오실게요. (21단) 마지막까지 짧은뜨기 해주셨으면 실을 길게 늘려놓고요. 21단 맞게 떴는지 한번 세어 볼게요. 이렇게 접어보면 앙증맞은 커버 모양이 나올 거란 게 예상이 되실 거예요. 이제 덮개 떴었던 실은 잘라주시고요. 돗바늘로 실 정리 한 번 더 해줄게요. 이제는 앞면 테두리를 깔끔하게 정리해줬던 것처럼 뒷면도 마무리 해줄 거예요. 바닥면에 이랑뜨기 해준 부분이 보이도록 잡아주시고요. 뒷면이 시작된 단중에 2단 옆면에 코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와 고정시켜 주시고요. 실이 걸려있는 부분부터 짧은뜨기로 테두리를 삥 둘러줄게요. 뒷면 마무리를 시작한 위치가 어딘지 다시 한번 볼게요. 옆면과 이어졌었던 코, 바로 왼쪽이 뒷면을 시작했던 1단인데요. 뒷면에 1단을 건너뛰고 그 다음 2단부터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옆면 전체를 다 떠버리게 되면 모서리가 둥글게 이어지지 않고 뾰족하게 각이지기 때문에 조약돌처럼 둥글고 귀여운 모서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터득했던 꼼수입니다. 그런 2단 부분부터 옆구리에 한 단에 한 번씩 짧은뜨기로 삥 둘러줄게요. 그리고 덮개가 될 양쪽 커버의 모서리 부분에는 둥글게 코늘림을 해줄 건데요. 모서리에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2번 해줄게요. 그리고 나머지 코는 바로 한 단에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쭉 이어주시고요. 다시 모서리에는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2번으로 코늘림을 해줄게요. 그리고서는 반대쪽 옆면 한 단에 한 번씩 짧은뜨기로 아래까지 쭉 내려와 주시는데요. 2단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1단까지는 하지 말아주세요. 뒷면 2단까지만 짧은뜨기를 해주시고요. 실을 길게 늘어뜨려 놓으시고 잘라서 돗바늘로 마무리 해줄게요. 테두리까지 마무리하고 모양을 다시 잡아보면요. 아까보다는 좀 더 깔끔하고 귀여운 모양이 잡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양 옆면을 깔끔하게 이어볼게요. 앞면은 저희가 10단까지 올려줬던 거 기억하시죠? 코를 세어서 10단이 맞는지 10코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앞면과 뒷면 모두 각각 10코씩 잡아서 쌍을 이루도록 해야 틀어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뒷면도 10코를 세어서 단수링을 걸어줄게요. 단수링 걸어주시고 반대편도 동일하게 똑같이 10코를 세어서 단수링을 걸어줄게요. 먼저 오른쪽부터 옆면을 이어줄게요. 오른쪽 앞뒷면이 맞닿도록 잡아주시고요. 그 사이로 실을 고정시켜 주세요. 단수링이 걸려 있었던 뒷면과 앞면에 코바늘을 넣으시고요. 실을 가져와 주세요. 이때 전체를 다 걸지 마시고 반코씩만 이어주세요. 첫 코는 실을 가져온 것으로 대체하고요. 두 번째 코부터 앞면과 뒷면 반코씩 똑같이 걸어 오셔서 빼뜨기를 해줄게요. 그대로 빼뜨기. 뒷면, 앞면 반코씩만 걸어서 실을 가져와 빼뜨기. 빼뜨기 하실 때는 모두 균일하게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일정한 힘으로 빼뜨기를 쭉 해주세요. 마지막 10번째까지 빼뜨기를 해주셨으면 실을 넉넉하게 남겨놓으시고 잘라주세요. 자른 실은 다시 돗바늘에 끼워서 정리를 해줄게요. 우리가 뒷면은 2단부터 테두리를 마무리 해줬기 때문에 아래쪽에 빈 공간이 생기는데요. 실을 정리해주면서 메꿔 볼게요. 반대쪽으로 돗바늘을 통과시켜 주시고요. 다시 들어왔던 반대 방향으로 바늘을 지그재그 넣어서 메꿔 줄게요. 실을 조금씩 당겨서 오므려 주시면 메꿔진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야 조약돌처럼 모서리가 둥글게 만들어진답니다. 그리고 잔여실은 다시 왔다 갔다 하며 안쪽으로 실이 보이지 않도록 정리를 해줄게요. 시작했던 잔여실도 모두 정리를 해줄게요. 보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앞뒷면을 쌍을 이루도록 해주시고 반컷씩 걸어와 빼뜨기를 해줄게요. 첫 코는 실을 가져온 것으로 대체하시고요. 두 번째 코부터 빼뜨기해서 쭉 동일하게 반복할게요. 마지막까지 빼뜨기 하시고 실을 길게 남겨 놓으신 다음 돗바늘에 실을 꿰어 주시고요. 아까와 같이 빈틈은 지그재그로 메꿔 주실게요. 시작할 때 남겨놓은 윗면의 실도 정리를 해줄게요. 보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럼 버즈 케이스를 한번 넣어 볼게요. 버즈 케이스를 넣고 덮개를 닫아 보니 아주 빵빵하고 귀여운 작은 책가방 모양처럼 나오네요. 이제는 똑딱이 단추를 덮개와 앞면에 달아주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단수링으로 앞면 덮개에 단추를 달아줄 위치를 짚어볼게요. 덮개는 아래쪽 중간쯤에 달아줄게요. 테두리를 마무리했던 부분쯤에 단수링을 걸어주시고요. 그리고 덮개를 닫았을 때 단수링과 만나는 부분에도 앞쪽 면에 단수링을 걸어서 단추를 달아줄게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부자재를 들고 만날게요. 뒤죽박죽 색이 다 섞여버린 제 단추함인데요. 먼저 색을 한번 골라볼게요.
이렇게 뾰족한 앞정형 단추를 2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아래 똑딱이가 될 단추를 골라 볼게요.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단추 하나랑 볼록하죠? 그리고 이렇게 오목한 단추가 서로 쌍을 이루면서 똑딱 소리가 나게 될 거예요. 단수링을 걸었던 덮개 부분을 빼주시고요. 뾰족한 단추, 앞정형 단추를 달아줄게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덮개 안쪽으로는 오목한 단추를 놓아 볼게요. 이렇게 겹쳐놓고 풀쓰기로 꾹 한번 눌러 볼게요. 프레스기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고무 패킹이 박혀 있는데요. 이 고무와 아까 겹쳐놓은 오목한 단추가 맞닿도록 위치시켜 주시고요. 프레스기를 꾹 누르시면 오목 단추 안에 박혀 있었던 뾰족한 부분이 이렇게 눌리면서 앞뒷면에 단추를 고정시켜 주게 됩니다. 한 번 더 눌러서 고정시켜 눌러줄게요. 그리고 반대편도 한번 달아볼게요. 뾰족한 앞정 단추를 안쪽으로 콕 찍어 위치시켜 주시고요. 이번에는 볼록한 단추를 그 위에 올려주시고 프레스기로 꾹 눌러주세요. 빠지지 않도록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앞정 단추의 뾰족한 부분이 눌려서 고정이 잘 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버즈 케이스를 한번 또 넣어볼까요? 그리고 똑딱 단추도 닫아볼게요. 모양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똑딱이 부분은 처음에는 길들여지지 않아서 뻑뻑할 수 있는데요. 몇 번 사용하시다 보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정 오링을 달아줄게요. 가방에 걸기 좋은 위치에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커버 뒤쪽 중앙 부분에 오링을 달아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한번 이전에 제가 사용했었던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전보다는 덮개를 좀 더 길게 했더니 좀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사용을 하시다 보면 조금 늘어나긴 하겠지만 일정한 손땀으로 짧은 떼기를 해줬기 때문에 크게 모양이 뒤틀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약돌처럼 원하지 않고 동그스름한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이 테스트해 본 결과라 뿌듯하고 마음에 드네요. 부자재까지 이용을 해서 활용성까지 더욱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원하는 실 컬러 준비하셔서 이쁜 케이스를 만들어 보시고요. 뜨개 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